필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구하다 공인중개사 이희구입니다. 최근에 강남역에 한번 나가봤었는데 생각보다 공실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역 좀 둘러보다가 여기 한번 좀 컨텐츠로 다루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 먼저 분위기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역 상권이 공실률이 약 12%, 3분기 때도 10%를 좀 넘어갔었고 4분기가 12%라고 하니까 공실률이 꽤나 많이 늘어난 거죠. 강남대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이 조금 더 특색버거라든지 파이브가이즈, 라인프렌즈 협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실률은 좀 더 적다. 왼편 서초동 쪽 라인으로 이면부의 거래 사례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른쪽 라인이 생각보다 공실은 조금 더 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역삼동 라인이 아무래도 강남구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실률은 늘어났지만 팝업이 들어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힙식버거 있었던 자리, 보증금 50억에 월 임대료 약 1억 5천만 원, 거기에 관리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관리비 포함하면 1억 6천만 원이라는 월 임대료가 나오게 됩니다. 1억 6천만 원 나누기 전용면적 157평 이렇게 했을 때 1층에 NI 평당 임대가는 약 102만 원이 됩니다. 어디로 옮겨갔냐? 우리 반대편 라인에 가수 정지훈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건물인데요. 면적이나 평당 임대가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때 임대료 자체는 확실히 좀 적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예진 씨 이면부에 부지를 매입을 하셔서 신축을 했습니다. 22년 당시 최고가를 찍고 그렇게 매입을 하셨습니다. 거래는 그래도 좀 계속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좀 매각된 사례 같은 경우에 좀 보면, 이 경우에는 토지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6,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또 맞은편 북도로 코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약 127억 원 정도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신축 부지용으로 거래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약 48.1평, 토지 평당가로 약 2억 7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강남역 가까운 쪽으로는 또 상업지를 일부 끼고 있습니다. 이 상업지 건물 같은 경우는 3억 원대 이상, 이면부 라인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 중반 정도로 거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인기 구간이었던 평당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이쪽 라인으로는 200억대, 300억대, 400억대, 상업지 같은 경우는 1000억대까지도 넘어가니까요. 그쪽 라인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또 코로나의 영향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 오피스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회식 문화가 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술집이나 고깃집 이런 데 가봐도 상대적으로는 좀 한산한 분위기를 좀 보여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층 대로변 라인에 들어오는 건 영세업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만큼 대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도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강남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 자체가 다른 상권에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조금 의문점이 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성수동이라든지 우리 도심지 궁 이런 쪽 라인을 가보면 지금도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에 놀거리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센시하고 상업용 건물들이 많고 이런 상권이 어느 정도 주춧돌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은 대체지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상가 건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 빌딩 투자는 그 목적이 대부분 시세 차익에 있습니다. 1년에 5%씩 인상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임차인들을 또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도하는 것도 어렵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로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낮은 건물은 그만큼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낮은 임대료를 받고 애매한 임차인을 받을 바에는 그냥 비워두겠다, 아니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어떤 매각에 대한 포커싱을 좀 더 두고 있는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복합적으로 섞이다 보니까 이 공실률은 조금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나. 요즘 상권의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 내국인 모두 끌어당길 수 있는 강남역만의 개성이 조금 더 생겨야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남역 상권의 깔끔하고 도시적인 분위기도 너무 좋지만 상대적으로 좀 핫한 분위기가 좀 떨어지니까 인근의 먹자에도 영향을 좀 준다.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직접 나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다,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임장을 좀 나가보셔서 공실률이 어떻고 이 도로가 어떤지 이걸 피부로 좀 느껴보시고 그 이후에 매입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역은 강남역입니다. 금액대가 적절하고 엑시플레인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통임대보다는 개별 임대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임차자가 마땅히 없다는 건 그만큼 이자 감당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되 무리한 투자, 영끌 투자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그 자리에 한 자리에서 오래 영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그런 팝업의 형태들이 많이 들어오면 팝업에서밖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강남역 상권의 개성을 살려주고 유인력을 좀 키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조정이 돼서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남역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나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유롭게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부동산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